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저 성취 수준 보장제도 관리 웹앱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성취 수준 보장제도는 올해 2025년도 3월부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3월 달에 이제 처음 시작이 되고 나서 아마 여름 방학 가까워졌을 때 이제 나이스의 최정보 관리 메뉴가 생성이 되고 서비스 지원이 시작이 됐을 텐데, 이 나이스의 서비스가 되고 있는 그런 최정보 관리 탭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수 미달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이수 시간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한 그런 관리를 서비스해준다기보다도 이 학생들이 보충지도나 예방지도를 이제 몇 시간 참여했고, 그러니까 이수 여부에만 서비스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부담을 느끼시는 그런 부분들은 초정보 업무 진행 과정에서 형식적인 부분들이 아마 가장 중요한 그런 부담을 지워주는 그런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초정보 그 운영 과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웹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그 게시글에 제가 등록을 해놓은, 입력을 해놓은 그 링크 들어가 보시면은 다음 화면이 먼저 나오게 될 텐데요. 로그인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구글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구글 로그인을 진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역할 선택창이 나오게 됩니다. 교과교사, 담임교사, 관리자 세 가지 역할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각각의 역할 세팅이 다 되고 난 뒤에는 이제 각각의 역할에 맞는 그런 역할 것만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지만, 처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 차원에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 모드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자 모드로 먼저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학교 코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학교 코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저장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본 웹 프로그램에서 이제 저장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교육과정 편집표, 그 다음에 학적 정보, 정서 지원 프로그램, 이수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모듈이라고 해가지고 학점당 실수를 몇 실수로 적용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각종 연계 비율들, 예방지도 연계 비율이나 정서 지원 프로그램 연계 비율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이제 예방지도나 보충지도를 진행하실 때 어떤 방법을 진행하셨을 때 그 방법에 몇 실수를 적용을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준들이 학교마다 또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교과 선생님들께서 예방지도나 보충지도 최정보를 진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공유가 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 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포맷들은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 데이터베이스 침범을 할 수 없도록 학교 고유 코드를 생성해가지고 그 코드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구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A 학교에서 어떤 코드를 만들었는데 그 코드가 B 학교 선생님이 알게 되면은 A 학교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코드는 여기 안내되어 있는 것처럼 업무 담당자 선생님들께서 생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학교 구성원에게만 공유되는 것이 좋겠죠. 학교 코드가 생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학교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제가 생성해 두었던 그런 코드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미 사용 중인 코드라고 나오면서 생성이 안 됩니다. 근데 학교 코드 입력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새로운 코드를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기존에 생성한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은 관리자 모드에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기존에 제가 업로드 해주었던 편집표, 학적 정보, 정서 지원 프로그램, 이수시간 업로드 데이터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각각의 양식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교육과정 편집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그런 양식이 제공이 됩니다. 이 양식에 맞춰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계열, 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그 다음에 교과군, 여섯 가지 정보죠. 6가지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교과금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정보 운영 계획서에 나오도록 했고요. 분류까지 이제 포함을 시킨 이유는,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과 종합계열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종합계열 고등학교인데, 이런 경우에 같은 학년 같은 학기인데 과목명도 물론 같습니다. 그런데 계열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학점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게 학점이 달라지게 되면 보충지도 이수 시간이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공통국어 1 과목이 그런 경우인데요. 공통국어 1 과목에서 미도달된 학생이 직업 계열에도 있고 인문 계열에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학생이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 학생이 어떤 과목에서 공통국어 1에서 미도달은 됐는데 이 과목이 인문 계열인지 직업 계열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과목명만으로 구분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류, 학년학기 학점까지 조금 조건을 세분화해서 입력을 하도록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적 정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번과 이름, 특기사항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웹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학생들 이름을 올리는 것이 조금 꺼려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입력이 안 되는 거는 조금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름이 홍길동이다 라고 하면은 홍땡동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도 문제 없습니다. 특기사항 같은 경우는 학생 특기사항에 따라 가지고 운영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특수교육 대상 같은 경우는 나이스에서도 예외 처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사전에 예외 처리할 학생들은 예외 처리하고, 그리고 교과 선생님들께서 특기사항에 맞춰서 뭐 학생 선수면은 런업 과정을 이수시켜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도록 학생 특기사항도 같이 입력을 하도록 해두었습니다. 정사지원 프로그램 이수시간 같은 경우는 학생별로 이제 몇 시간씩 정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정도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운영 모듈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학점당 실수, 그 다음에 각종 연계 비율들, 그 다음에 항목별 인정 실수들 이런 것들을 학교마다 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운영 모듈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업무 담당자 선생님께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제 성적인데요. 학기 말에 성적 산출이 다 완료가 되고 나면은 학급별 학기말 성적 일람표라는 것을 나이스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성적 파일을 업로드 하시고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고 학급별 학기말 성적 일람표를 한 번에 다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거기서 이제 미도달이 나와 있는 과목을 파악을 해가지고 누가 어떤 과목에서 미도달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게 명단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출석률 미도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번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학년학기, 그 다음에 계열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미도달된 과목을 넣으면은 수동으로 입력을 하는 방식을 지금 현재 적용 중에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은 과목 출석률 미도달된 학생이 밑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어떤 학생이 학업 성취율에서 미도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목 출석률에서도 미도달이에요.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보충지도라는 건 변함이 없죠. 근데 이제 과목 출석률만 미도달된 경우에는 여기 보충지도가 추가 학습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학생 특기사항에 따라 가지고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쭉 밑으로 내렸을 때 네, 여기에 지금 이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드롭다운에서 특수교육 대상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서 명단을 확정 및 내보내기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이 학생은 이제 특수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교과 선생님들 이수현황 탭에서 이 학생 미도달 대상자라고 불러올 수는 있으나 이수현황표에서는 이수 처리로 자동으로 찍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수 처리된 이유가 특수교육 대상자 예외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게 구축을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명단이 확정이 되면은 명단 확정 및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셔서 모든 과목에 대한 미도달 학생 명단을 한 번에 다운받으실 수 있고, 과목별을 눌러서 이제 과목별로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이 엑셀 파일을 선생님들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웹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거는 기본 포맷 정도가 이제 웹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학생 성적과 같은 그런 민감한 정보 같은 경우는 웹 데이터베이스에 올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성적과 같은 민감한 정보는 웹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엑셀 파일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학교 내에서만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방식을 바꿔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추후 나중에 성적 파일에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명단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은 위에서 명단을 다시 불러오신 다음에 예외 처리 작업을 하시고 명단 확정 내보내기를 다시 해서
파일을 다시 받으셔서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명단을 수정한 다음에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가정통신문 및 서약서 양식 관리가 있는데요. 업무 담당자 선생님께서는 미디어 대상자가 이제 파악이 되면은 그 학생들에 대해서 가정통신문과 서약서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정통신문 서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별로 미디어 과목, 미디어 내역이 나오도록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리셔서 인쇄는 PDF 저장을 눌러보시면은 학생 개인별로 한 장씩 출력이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서약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작성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선생님들께서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출력 버튼을 누르셔서 학생 개별로 가정통신문과 서약서를 송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라가서 이렇게 업무 관리자는 이 정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통계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교과 선생님들께서 이수 현황표를 보내주시면은 그것을 한 번에 이렇게 파일 선택 버튼을 눌러서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업로드된 파일들에 대해서 미디어 내역이 쭉 밑으로 나오게 됩니다. 통계 초기화 버튼을 눌러서 통계 초기화 하신 다음에 다시 업로드를 하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역할 재생 페이지 버튼을 누르셔서 다른 역할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교과교사입니다. 교과교사에서 이제 학교 코드에 들어가던 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처음에 내가 두 과목 이상에서 최상보 관리를 해야 될 때는 새 과목 추가 버튼을 눌러서 과목 대시보드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공부고가 1 대시보드에 들어가시면은 한 과목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선생님들께서 최상보 관리를 수업에 들어가시는 경우에 각각의 학급에 대해서만 교과교사 대시보드를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획서 같은 경우는 두 분 중 한 분만 쓰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의 계정에서만 이걸 작성하시고 하면 되는데, 그 계획서를 작성하신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계정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 그러니까 계획서 작성하신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께서는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위에 있는 5가지 항목은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에 입력되는 과목, 학년학기 계열이 뒤에 있는 실수 개념에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국어 1, 1학년 1학기 인문계열 도서 한 명 넣어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두 분이시면은 교과교사 추가 누르셔서 한 번 더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취 기준에 따라서 최소 성취 기준 진술문을 생성하실 수 있게 성취 기준을 입력하고 진술문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해서 진술문이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수정 버튼을 누르셔서 수정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산출 방법에 따라가지고 계획서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추정 분할 점수를 누르신 다음에 계획안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성취 수준 기준 점수는 학기 말 추정 분할 점수 산출 결과에 따른다 라고 나오게 되는데, 고정 분할 점수면은 네, 기준 점수가 그대로 나오겠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방제도는 진행하셔도 되고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진행하게 되면은 그 밑에 내용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보충지도랑 추가학습도 같은 방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시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지도 계획에 맞는 차시를 같이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계획안 미리 보기에서 밑으로 쭉 내리신 다음에 계획안이 다 작성이 되었으면은 인쇄 PDF 저장 버튼을 누르셔서 출력을 하신 다음에 위에 날인하셔가지고 업무 담당 선생님께 제출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예방지도 대시보드에 들어오시면은 먼저 이제 학번을 입력을 한 다음에 학생 추가 버튼을 눌러서 예방지도 참가 학생들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차 시에 지금 1010 학생이 수업 시간 별도지도 들어가 있는데 0.5시간으로 계산이 되고 있죠. 앞으로 관리자가 이제 0.5시간을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0.5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대안지도로 바꾸면은 1로 바뀌는 것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력이 되어 있는 차시에만 수업일지가 생성이 되는 방식인데요. 이 예방지도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출석부 수업일지 모두 다 로컬 환경에 저장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웹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작업하시는 학교 내에서 가지고 계시는 컴퓨터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저장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수연항표, 출석부, 수업일지 모두 PDF 형식으로 저장이 되니까요. 나중에 예방지도 진행을 하신 다음에 학기 말에 증빙자료로 날인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충지도 탭에서는 교과서 업무 담당자 선생님께서 학기말 끝날 무렵에 미루될 명단을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해서 주시면은 그 파일을 여기 불러올 학급을 입력을 하시고 학급이 여러 개면은 이런 식으로 학급 추가 버튼을 눌러서 불러올 학급을 한 번에 넣어주시고 미루될 대상자 엑셀 파일을 넣으신 다음에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은 해당 학급의 미루될 학생 명단이 쭉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예외 처리한 학생이 지금 이 학생이었는데 특수교육대상 보시다시피 이수 처리도 나오고 보충지도 예외 처리 대상자라는 문구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출석부 수업일지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로컬 환경에 저장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무 컴퓨터에서만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업일지 역시 입력이 되어 있는 차시에만 수업일지가 생성이 됩니다. 지금 이 학생에게 예를 들어서 대면제도 한 번 넣었다. 그 다음에 날짜 선택한 다음에 시간은 뭐 이렇게 대충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중 별도지도 했어요. 그러면은 위에 보시면은 지금 1010 1번 학생이었죠? 그러니까 예방지도 앞서서 입력한 거 나오고 수업 중 별도지도 0.5시간, 대면지도 1시간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시까지 넣었으니까 수업일지도 2차시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다 됐으면은 이제 이수형표 엑셀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이거를 업무 담당자 선생님한테 보내시면은 업무 담당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이 이수형표를 한 번에 수업을 하셔서 통계 대시보드에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수형표, 출석부, 수업일지는 모두 PDF로 저장이 되는 거 예방지도와 동일한 방식이고요. 담임교사 탭에서는 딱히 크게 할 것이 없어요. 그 업무 담당자 선생님께서 파일을 보내주시면은 그 파일에 맞는 미들 대상자 명단 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학급에서만 어떤 학생들이 미루달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다른 학급도 확인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담임교사 탭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크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제가 업무 담당자로서 경험을 했던 점을 미루어 살펴보건데 학생들이 관련 통신문이나 서약서를 자주 잃어버릴 때 업무 담당자를 찾아오기보다는 담임 선생님께서 주시는 것이 조금 더 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바로 서류를 출력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두긴 했는데 추후 이제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짐에 따라가지고 본 페이지의 내용의 기능이 조금 더 더해지는 것도 고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최정보 업무 관리를 원활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웹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사용하시면서 문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뭐 질문 남겨주시면은 그러면은 성심성의껏